성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더 지켜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다면 오히려 삶의 시간이 10년, 20년 앞당겨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88세를 바라보는 장수자 박은호입니다.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했고 지금은 렌트하여 손주들과 여행을 즐기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도 이렇게 생기가 넘치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 역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70대 초반까지 저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약도 제때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약해졌고 피곤함은 하루하루 더 쉽게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작지만 무서운 습관에 있었습니다. 5가지 가르침으로 배우는 건강한 장수의 지혜. 저는 수천 명의 70에서 90대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은 80세, 90세가 되어도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며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5가지 삶을 갉아먹는 습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각 습관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다만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의 끝에는 당신 삶을 지킬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앉는 자는 뿌리부터 썩는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TV 앞에 앉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 기대고 오후에는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계속 앉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움직임보다는 정적인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몸의 근육을 깎아먹고 혈액의 흐름을 막으며 뼈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시각전입니다. 저 역시 75세 무렵에는 무릎 통증으로 지판 위에 의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했더니 지금은 하루 1시간 산책도 거뜬히 헤맵니다. 앉아있는 습관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정약하게 만들고 결국 병원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움직임은 우리 몸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험한 적은 무엇일까? 2번째 가르침, 물은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갈증을 무시한다. 많은 노년층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현저히 적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분 부족은 뇌 기능 저하, 혈액 점도 상승, 심장 기능 악화 등 수많은 건강 문제를 불러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몸속 순환을 살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하얀독입니다. 3번째 가르침, 단순당과 정제탄수화물,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하얀독. 하얀 쌀밥, 흰 밀가루,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간식들. 이런 음식들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지만 몸 안에서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당뇨와 고혈압을 부르는 주범입니다. 저는 한때 매 끼니마다 흰쌀밥과 반찬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자꾸 흐릿해지고 손발이 저려 병원을 찾았고
반려 초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단을 바꾸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산미밥, 채소 위주의 식단, 그리고 간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몇 달 후 신발저림은 사라졌고 눈도 맑아졌습니다. 당 수치도 안정되었지요. 이 경험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것을. 다음으로 당신의 몸을 조금씩 정제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잠 못 드는 밤은 노년의 건강을 갉아먹는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깊은 잠은 면역력을 회복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며 기억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고 우울감과 인지 저하가 함께 옵니다.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커튼을 닫고 밤을 어둡게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분비하며 깊은 잠으로 인도해줍니다. 그러나 수면보다 더 강력하게 몸을 정들게 하는 마지막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걱정과 근로, 그 자체가 만성병이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의 씨앗은 때때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걱정, 분노, 후회, 원망, 이러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호르몬 굴균형,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들었기에 몸도 함께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렇기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루를 긍정으로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점차 가벼워집니다. 첫 번째 가르침, 계속 앉는 자는 뿌리부터 썩는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설마 앉아있는 것만으로 건강이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며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한 번 넘어진 후 골절이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정상 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 소파로 직행하는 습관, 왜 위험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참으로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은 안정되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위대한 변화. 해결 방법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30에서 6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하루에 단 10번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속에서는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건강을 갉아먹는 취하기 습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추가 비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근육은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은 스스로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훨씬 힘이 든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명확한 신체 전화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힘이 빠지는 거지라고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근육 감소는 이미 30대부터 시작된다. 사실 근육은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근감소진이 단순히 힘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육 감소가 초래하는 건강의 붕괴. 근육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몸 전체의 기능이 무너져 면역력까지 저하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어지럽다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혹시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증상은 단순한 빈혈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의 감소로 인해 혈기 머리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면 몸속 순환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여파는 심장, 뇌, 내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하체 근력 운동을 해보십시오. 앉아있는 시간 사이사이 스쿼트 5번만 하셔도 그것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몸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 계속 근육은 몸을 지탱하는 지둥이다. 무너지면 산둥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경상 생활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균형을 잃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 넘어졌을 때는 뼈가 부러지거나 척추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에 손상이 오면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다시 근육을 더 빠르게 소실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장소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발병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온 유지 기능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기, 폐렴, 대상포진 등 각종 질병에 훨씬 쉽게 노출됩니다. 이는 곧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고 회복 속도 역시 매우 느려집니다.
허리 통증과 자세 문제를 유발합니다.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척추로 전해져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육은 생명 유지 장치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진다. 무서운 사실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일주일간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의 1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무려 10년에 걸쳐 서서히 사라질 근육이 7일 만에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 한 하루가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세 가지 가장 쉬운 방법. 다행히도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실천만으로도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서 3분간 방 안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간단한 근력 운동 실천하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단 30분만 반복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벽을 짚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플러스 아침 저녁 스트레칭.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근육은 한 번 줄어들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움직임 하나만 더 해보시라. 지금 당장 일어나 가볍게 한 바퀴 걷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물은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잊는다. 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한 잔, 두 잔, 아니면 하루 종일 거의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며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왜 물이 중요합니다? 생명 유지의 본질.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 부족이 불러오는 5가지 위험 신호. 1.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 속부터 건조하게 만들며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2.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결국 혈압이 상승합니다. 3.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수분 부족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며 결국 심장결석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변비가 심해집니다. 잠운동이 둔화되어 기변이 원활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5. 소변색이 짙어집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이 가깝다면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하루에 약 68컵, 즉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직후, 식사 30분 전, 잠자기 1시간 전은 수분 섭취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계속 물 한 잔이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물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10은 섭취, 이렇게 바꿔보세요. 둘째, 물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 한 컵, 잠자기 전 한 컵. 이렇게 하루 3번의 물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수분 섭취의 질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셋째, 카페인 음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가능하다면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물 마시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 두기,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도 자연스럽게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 결론, 물 한 잔이 바꾸는 인생. 단순해 보이는 하루 한 잔의 물, 단 10분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이 그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생명을 지킨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뭐하나.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낫지?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고립, 그리고 감정적 단절입니다. 혼자가 익숙해질수록 마음과 몸은 서서히 무너진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 증가.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서로 말을 나누고 공감하고 웃을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그것이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감정적 교류는 줄어들고 결국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식사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 혼자 밥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식사를 하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곧 면역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감기나 트령 등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기대 수명의 단축. 놀랍게도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기대 수명이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건강에 더 해롭다는 보고도 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를 사용하는 자극이 줄어들고 결국 치매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회복해보세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서적 연결의 유지입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와 교류의 장이 열립니다. 셋째, 정기적인 약속을 습관화하세요. 매주 수요일엔 친구와 차 한 잔. 매달 첫 토요일엔 가족과 식사. 이런 작은 약속들이 관계를 깊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인사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가르침, 기억을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춘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워보거나, 외국어 한두 마디라도 따라해보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네 나이에 뭘 배우겠어?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뇌 건강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5번째 가르침, 기억을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춘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의 퇴화, 즉 뇌의 노화입니다. 뇌 역시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한번 멈추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학습이 멈추면 뇌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 우리의 뇌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활성화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즉, 학습을 멈추지 않는 한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극 없이 뇌를 쓰지 않으면 신경회로는 점점 약해지고 인지력은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 약 먹는 시간을 잡고 있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대화를 하다 흐름을 놓치게 되는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사용되지 않아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발병률 증가.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삶의 만족감과 활력 자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취를 얻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다시 온기가 피어납니다. 요리법을 익혀 손주에게 해주었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감정들은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배움이 사라진 삶은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지루함만이 쌓여갑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뇌를 띄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매일 뇌에 새로운 자극 주기.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골목으로 산책해보세요. 평소에 잘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하는 습관은 뇌를 놀라울 만큼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바꾸기, 요리 등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배움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는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지식과 연결되는 천입니다.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익혀보세요.
유튜브 보기, 카카오톡 보내기, 영상 통화해보기.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실전과의 연결을 회복시키고 뇌의 활력을 띄우는 도전이 됩니다. 함께 배움으로써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배우는 시간은 2배의 효과를 줍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교회,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라. 그곳에서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관계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98세의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87세의 새로운 언어를 일창하게 말한 할아버지, 이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천재의 사례가 아니다. 계속 배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결코 배움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작고 단단한 의지가 당신의 뇌를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가르침은 이제 우리는 5가지 가르침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별표 취약의 습관들 별표가 둘 해결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지혜들을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하루 루틴과 삶의 태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그 실천적 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정말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순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을 여는 순간 인생은 다시 한번 활짝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은 뭘 새롭게 배워볼까? 하루의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한 가지, 낯선 운동 동작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사소한 시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당신의 뇌는 더 젊고 더 건강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스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70대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40대의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 그 오래된 감각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삶에 신선한 바람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최악의 습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70대 이후 절대 반치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줄어듭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수분 부족은 피부, 심장, 장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활동을 줄이고 관지를 끊는 것.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집니다. 매일 최소 한 사람과 대화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작은 배움, 작은 도전, 그것이 곧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길입니다.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산전체를 뒤바꾸는 힘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30분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따뜻하게 어울리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살아가는 비결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의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볼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동기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깃실까지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 루틴과 식단의 비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깊이 있는 실천 지혜를 전해드릴 테니 꼭 함께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